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장에서, 뭡니까? 파트 2, 그죠? 파트 2-1을 마무리 지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지금 현재 우리가 TCP/IP 관련 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게 OSI 7계층 다 봤어요. 그죠? 그리고 TCP/IP 계층을 우리가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눴죠. 응용 계층,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응용 계층하고 전송 계층.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장까지 디테일하게 배웠고요. 자, 이번 장부터는 인터넷 계층을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물리적인 계층 있잖아요. 그죠? 그 계층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토콜, 자, 뭐 텔넷이나 SSH, 뭐 포트 번호 여기에 메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먼저 이제 인터넷 계층이에요. 그죠? 인터넷 계층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인터넷 계층은 우리가 저기 뭐죠? 잠시만요. 네, 이 갑자기 잠깐 에러가 올라와 가지고요. 예. 자, 계속하죠. 자, 이거 또 왜 이러나? 예.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OSI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하고 동일하죠. 그죠? 데이터그램 정의하고 뭐 라우팅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쓰여지는 프로토콜이 IP 그리고 ARP 논리적 주소로 바꾸는 거 그죠? RARP하고 ICMP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OSI 7계층에서 이제 데이터 링크하고 피지컬 물리 계층은 이제 요거의 하위 계층인 TCP/IP의 네 계층의 제일 하위에 있는 네트워크 억세스라는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인터넷 계층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계층은 송신자의 IP 주소 그리고 수신자의 IP 주소를 읽어서 경로를 결정을 한다. 이게 누가 해요? 라우터가 하죠. 라우터. 그죠? 라우터가 하고요. 그리고 단순 경로 그러니까 최소 경로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뭡니까? 그 최소 경로를 확인했다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다중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패킷의 발신지, 대 목적지, 전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누가? 인터넷 계층이 말이죠. 그죠? 다중으로 멀티로 우리가 이제 보낼 때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패킷의 발신지대 목적지의 전달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계층이 가지게 되고요. 데이터 링크층. 우리가 이게 데이터 링크층은 원래 OSI 7계층에 있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링크층은 노드 간 전달 책임, 즉 포인트 투 포인트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점대점으로 이렇게 이제 노드 간의 전달을 책임을 지는 거죠. 역시 말씀드린 바대로 인터넷 계층은 IP 그리고 ICMP의 TCP/IP 프로토콜군이 존재를 하고 ICMP가 먼저 알죠, 그죠? 이제 인터넷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해가지고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에러 보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제 우리 그러한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멀티캐스팅을 하기 위한 IGM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그룹이 들어가죠. 그룹. 그죠? 그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서 IGMP는 멀티캐스팅을 위한 거예요. 멀티캐스팅. 그리고 라우팅을 위한 BGP, OSPF, RIP 등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한번 듣기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인터넷 계층에서 쓰이는 뭐죠? 프로토콜은 IP 그리고 ICMP에 도 이제 쓰이고 그리고 IGMP 그죠? 이건 인터넷 계층에 쓰이고 또 라우팅도 역시 인터넷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라우팅을 위한 BGP 그리고 OSPF, RIP 등이 존재를 한다. 요거를 이제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봅시다. 자, 경로 결정은 수신자의 IP 주소를 읽어서 어떻게 빨리, 어떻게 제일 짧은, 뭡니까? 제일 짧은 그 단순 경로, 그죠? 경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느냐, 그죠? 그게 이제 최적의 경로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라우팅이죠, 그죠? 예.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라고 앞에서부터 나왔던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인터넷 계층이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의미를 해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계층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경로 설정해요. 그죠? 라우팅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를 설정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해서 패킷 그죠? 패킷을 전달하고 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논리 주소 지정, 논리 주소 지정, logical addressing이라고 해서 그리고 주소 변환. 우리 이런 게 다 뭐예요? 논리 주소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뭡니까? 인터넷 계층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트랜스포트 그 전송 계층으로 이제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논리적 주소를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소를 변환을 해 줍니다. 인터넷 계층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은 계층의 논리적 주소 지정은 IP 주소로 변환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맥으로 이렇게 뭐죠? 미디어 억세스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거는 물리적으로 바뀌는 기고 이거는 논리적 주소로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IP 주소로 변환을 해서 목적지를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이라는 것은 기존 패킷에 IP 헤더를 갖다 붙이는 거. 기존 IP에다가 기존 패킷에다가 IP를 갖다 붙이는 IP 헤더를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송 계층에서도 이런 거와 동일하게 있었죠. TCP 헤더를 갖다 붙이는 거 뭐였습니까? 그쵸? TCP IP 계층 중에서 두 번째 계층인 전송 계층에서는 데이터그램 그죠? 데이터그램이 아니죠. 세그먼트는 TCP 헤더하고 UDP 헤더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TCP냐 아니면 UDP냐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터넷 계층에서는 데이터그램이라는 것은 기존 패킷에 IP 헤더를 갖다 붙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 논리적 주소 지정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IP 주소로 변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소 지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지사인가요? 아무튼 이러한 닷컴의 URL을 이런 IP 주소 이게 이제 논리적 주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논리적 주소를 이런 것들
IP 주소로 이제 숫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잘 알고 있는데 네이버의 IP 주소를 모른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주소로 변환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DNS죠. 그죠?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이 도메인 이름을 이제 IP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 보죠. 자,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데이터그램은 기존 패킷에다가 IP 헤더 갖다 붙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전송 계층에서 TCP 혹은 UDP 요까지 붙은 거는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요까지 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세그먼트하고 IP 헤더가 갖다 붙으면 데이터그램이 돼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TCP를 쓸 건가 UDP를 쓸 건가 먼저 프로토콜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IP 정보를 붙여야 데이터 이 메시지가 어디로 날아갈 건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자,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자,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예,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은 IP 주소 형태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IP 주소를 읽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IP 프로토콜은 32비트 주소 체계로 이루어진 IPv4와 128비트 주소 체계로 이루어진 IPv6가 있다. 이거는 앞서서도 우리가 IP 컨피그 통해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봤는데 그 IPv4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금은 현 시대는 IPv4하고 IPv6하고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 IPv6 그리고 V6하고 V4는 당연히 IPv6가 넓은 더 많은 IP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가졌던 얘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기존에 쓰던 그 IP 번호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고 혼용돼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IPv6는 어디에 쓰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IoT 그러잖아요. 그죠? IoT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응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P 프로토콜은 32비트였고 IPv4는 32비트, IPv6는 128비트예요. 그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32비트밖에 안 되니까 한정적이고 128비트니까 넓겠죠. 예. 그렇게 이제 주소 체계가 이루어진 거였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버리기 싫어서 그죠? 계속 그거를 고집하는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아직까지 IPv4하고 IPv6를 혼용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의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 TCP/IP망의 네트워크 계층, 그죠? 네트워크 액세스 제일 마지막 계층이다, 그죠? 예, 아니죠.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넷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P 계층의 주소와 그리고 데이터그램 포맷, 패킷 핸들링 등을 정의해 놓은 인터넷 규약이 바로 IP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주소화를 시키고 데이터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킷을 라우터를 통해서 핸들링을 해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규약이 바로 IP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이게 바로 IP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이 IP예요, IP.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IPv4와 IPv6가 사용 중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보죠. IP 프로토콜의 개요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봐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인데, 자, 위에 전송 계층이 있고 밑에 링크하고 물리 계층이 있죠. 그죠? 예. 링크하고 물리 계층은 우리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계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라우팅, 경로 선택에서 아까 앞에서 봤던 RIP, OSPF, BG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은 주소화를 시키고 데이터그램 포맷 시키고 핸들링 규약을 가지고 있고 정의해 놓았고요. ICMP 에러 보고하고요. 라우터 시그널링을 이제 같이 라우터 신호를 같이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IPv6는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앞서 나왔어요. 그죠? 예. IP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 비트수를 128비트로 늘린 것으로 이것은 모든 디지털 단말기에 IP 주소를 부여하여 인터넷과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IPv4를 쓰고 계시는 사람들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쓰던 걸 고집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왜 바꾸면 또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IPv4하고 6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제 신규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는 대다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뭡니까? 최근에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IoT, 그러니까 IoT는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뭡니까? 원격으로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여기에 저 뭐라고 할까요? 집에 뭐 온도를 높여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IoT잖아요, 그죠? 사물에 대한 인터넷을 이제 서비스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이제 신규로 뭐 만들어지는 로봇이나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는 이제 IPv6 버전으로 이렇게 할당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헤더의 구조를 보게 되면, IP 헤더 구조의 정보를 보면 IP 프로토콜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IP 헤더에는 버전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V6인지 V4인지, 그죠? 예, 요거를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전 정보를 보고 라우터가 IP 헤더의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워낙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단말 장치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내는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리눅스에서 나중에 뭐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와이어 샤크라는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에서 와이어 샤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의 버전이 4 나왔고요. 그죠? 소스, 보내려는, 송신지, 송신지의 IP, 그리고 목적지 IP 나오죠. 그 다음에 플래그즈 해서 don't fragment 이래서 패킷이 분할되지 않은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위에서 봤듯이 송신자와 수신자의 IP 주소, 그리고 TTL이라는 거는 핑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설명을 적어 놓은 건 있는데 버전 4고요. 헤더 랭스에는 당연히 헤더 랭스 지금 20바이트네요. 20바이트 헤더의 전체 길이가 20바이트고요. 타입 오브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의 유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탈 랭스 IP 데이터그램에 뭡니까? 이거는 588바이트예요. 그죠? 이거는 뭐 메시지 즉 데이터의 그 내용이 얼마나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변적으로 변하겠죠. 예.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거는 뭐예요? 호스트에서 보낸 데이터그램을 식별하는 거.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겠죠? 예. 그리고 뭐 플래그나 옵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IP를 데이터그램을 단편화 시키는 거예요. 막 뜯어보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플래그하고 옵셋,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단편화, 보편화를 아니 단편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time to live TTL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데이터그램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프로토콜은 ICMP, TCP, U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체크섬은 당연히 우리가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 아울러 플래그와 프래그먼트 옵셋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죠. 요거 그죠? 요것은 이것은 패킷을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크잖아요. 패킷에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가 너무 커요. 맞잖아요. 너무 크면 패킷은 분할된다. 분할시켜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패킷이 분할될 경우 분할된 패킷을 수신자가 수신 이후에 다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킷 분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도 그렇지만 TCP도 그렇고 IP도 그렇고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용량을 크든지 작든지 뭐 한회선으로 가능하면 가능한 거고 또 여러 군데로 보낼 때 이제 다중으로 보낼 때 등등을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일단 크면 분해를 먼저 하고 그거를 패킷 단위로 만들어서 쫙쫙쫙쫙 보내고 나서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조립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누가 이 프래그와 프래그먼트 옵셋이라는 이놈들이 분할을 시키고 그리고 분할되고 난 다음에 수신시키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킷 분할과 관련된 정보가 플래그와 프래그먼트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TTL, Time to Live는 이거는 IP 패킷이 통과할 수 있는 IP 패킷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패킷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를 의미를 하며 라우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일씩 감소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임 투 리브는 127개예요.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를 거쳐가면 뭐 126, 125 이렇게 감소가 돼요. 감소돼서 0이 되면 패킷은
자동으로 폐기돼요. 왜? 127개나 줬는데 왜 못 찾니?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돼요. 그럼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다시 어 고백엔이나 뭐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시 재전송 요청하는 거 ACK 신호가 안 날라오겠죠, 이러면. 그죠? 그러면 다시 보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인터넷에 무한 정으로 네트워크에 떠도는 패킷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0이 되어 있는 애가 목적지에 도착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TTL을 이용을 해서 얘가 0이면 패킷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있다가 막 걸거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토콜은 IP 헤더 위에 상위 프로토콜의 종류들을 의미를 하며 TCP 혹은 UDP인지 의미를 한다. 헤더 책섬은 헤더의 무결성. 그러니까 이거는 책섬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복된 거 그런 거 없어야 되겠죠. 그죠? 유일한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헤더에 이제 책섬 이 얘가 이제 중복된 거 데이터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덮어쓰기를 하겠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덮어 쓰는 것도 이전에 있던 그것도 날라가고 새롭게 만들어진 IP 헤더 위에 이제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여튼 중복된 거는 없어야 된다. 그게 뭐다? IP 헤더의 책섬. 그죠? 책섬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이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프래그먼트 옵셋 뭐 이런 것은 패킷 분할 관련, 재조립 관련이고 그리고 TTL은 라우터, 패킷이 라우터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통과할 때마다 일씩 감소가 되면서 0이 됐는데도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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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누가 한다? 그거를 TTL이 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IP 헤더의 책섬은 헤더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볼까요? IP 단편화 1 이게 왜 이게 2지 싶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나왔던 용어들 중에서 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 부분 TTL이나 프레그와 프레그먼트 옵셋이 하는 일 그리고 뭐 이제 뭐 TTL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V6는 이제 현재 사물 인터넷 IoT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현재 현 시대는 IPv4하고 IPv6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였어요? 메시지하고 TCP, UDP 붙이면 세그먼트인데 세그먼트 옆에다가 IP 헤더 정보를 갖다 붙이면 이거는 비로소 데이터그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IP 주소 V4 버전은 32비트, V6는 128비트라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하면 기억을 해주면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제 IP 프로토콜이 하는 거는 뭡니까? 주소와 논리적인 주소와 그리고 데이터그램 포맷 그리고 패킷 핸들링 등을 정의해 놓은 인터넷 규약이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인터넷 기층이 하는 일들 경로, 논리 주소 지정, 뭐 데이터그램 뭐 등등 이런 내용들
논리적 주소 지정하고 주소 변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굳이 이 문제가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틀리지 뭐 여러분들이 못 맞출 리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